안녕하세요. 사랑부동산 이정인 대표입니다. 오늘은 나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등기부등본 부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든 매매를 하든 계약을 하려면 일단 등기부등본을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매 강좌를 하고 있는데 경매를 할 때도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지만이 내가 경매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잖아요. 표제부는 건물에 관한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 있는 것처럼 그 집에 대해서도 등본이 있는 거죠. 근데 등기사항 증명서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고 해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거를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700원 주면. 그래서 떼보면 이제 소재지나 지번, 면적, 그것이 내가 계약하고 있는 거와 동일한 건지 알아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발급 일자가 있어요. 발급 일자를 봐야 되는 거는 계약할 때도 보지만 또 중도급 때도 보고 잔금 때도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판매 등기, 또 경매에 관한 거, 소유주가 바뀐 거라든지 또 상속이든지 정려든지 이게 다 들어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것들은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앞부분만 있어요. 뒷부분 이제 그 앞부분하고 맞춰서 확인하고 왜 일어났는지 등기 원인에 나오거든요. 가압류든지 경매든지 임의경매든지 강제경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게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면 조금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들어있는 게 을구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저당권, 또 건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 전세권을 가지고 또 돈을 빌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전세권에 기한 전세권 가압류, 전세권 가처분 이런 것까지 다 을구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내가 물어볼게요. 모든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되어 있다. 맞아요? 소유권 외에 을구에 돈을 한 푼도 안 빌렸었으면 없지. 을구가 어떤 거는 엄청 두꺼운 것도 있어요. 심지어 100개, 200개 1000장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등기부등본. 근데 돈을 한 푼도 안 빌렸었다면 표제부와 갑구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저당권하고 건저당권이 을구에 있는데, 저당권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을 빌릴 수 있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10억을 썼다. 그럼 저당권 했다가 5억을 갚았다. 그러면 5억만 낮추면 돼요. 그걸 감액등기로 하거든. 그래서 등기를 하면 되는데, 건저당은 그거 내가 빌린 돈 외에 이자랄지 아니면 경매 비용이라든지 그것을 120%에서 150%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요. 일반적으로 은행은 120%를 해요. 1억을 빌렸으면 1억 2천을 설정을 해 놓는 거지. 그게 건저당이에요. 이거는 굳이 돈을 갚아대서 감액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금액을 줄일 필요가 없어. 그냥 갚아 나가면 돼요. 금액. 그러니까 실제 건저당 많이 돼 있어도 내가 돈을 다 갚고 1억밖에 없을 수도 있어. 건저당은. 이게 이제 좀 아시면 되고, 남은 금액을 다시 설정을 하지만 건저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등기부를 보고 건저당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들어가면 무슨 변제권이 건저당이 먼저 되니까 내가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지.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을 보고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건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전세 계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20억짜리 집인데 건저당이 10억 있어. 건저당이 10억 정도가 있는데 내가 3억에 전세를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전세 들어가는 금액이 한 70% 정도가 해당되는 부분은 보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70% 써고도 경매 낙찰을 받거든.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 내지 70% 정도 부분에 해당이 되면 건저당 이후에 들어가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가 보증금을 날릴 수가 있겠죠.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거든요. 건저당을 통해서 경매가 들어갔을 경우 건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돼서 그 밑에 거는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할 거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물론 부동산에서 소개하지 않아요. 가압류, 압류, 세금 안 내면 압류 들어올 수 있거든. 소유권에 관해서 채권이 있으면 내가 가압류 넣고 재판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 걸어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가짜 압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소송해가지고 지게 되면 소유권이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전세 계약을 할 때 압류, 가압류 이런 집은 계약을 하면 안 돼. 그거는 명심해야 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갑구에 있어. 갑구에. 소유권이 관한 거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경우, 근데 또 담보 목적이 있어요. 내가 돈을 안 갚았으니까 갚으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풀어주는데 돈을 안 갚았을 담보용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 전세 계약은 안 되는 거겠죠. 판매 등기는 이제 지금은 팔지만 내가 어느 특약 조건을 넣었어. 판매 특약 등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을 다시 줄 때 그 집을 돌려주겠다는 게 판매 특약 등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집은 부동산에서 해주지 않아. 분석할 줄 아니까. 그런 정도만 이제 등기부를 기본적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정말 진짜 소유자, 위임장 가져오는 이런 안 나타나는 사람들 이중으로 계약하는 거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고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인가를 정말 파악을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실수하더라도 100%다 책임져 주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알고 볼 줄도 알고 또 실제 소유자 확인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꼼꼼하게 다 챙겨야 돼요. 정말 매매 같은 경우 경험이 없지만 전세 보증금은 큰일 나잖아요. 지난번 우리 그 소유권 바뀌어서 그런 경험 봤잖아요. 건축물 대장에 호수 다른 걸 해서 보증금 다 날린 거 봤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월세 들어가는 게 낫지. 너무너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꼼꼼해야 된다. 정말 지나치리만큼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말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등기부 등본 보시는 법과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소중한 전세 보증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